조피디의 뉴스 환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나잇 오스트레일리아 조PD입니다. 오늘은 조PD의 뉴스 환장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PD의 뉴스 환장은 한 개의 사안을 가지고 아주 깊이 파보는 그런 코너로 앞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작가의 오늘에서는 전체적인 뉴스를 다루고요. 조PD의 뉴스 환장에서는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한 개의 사안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요즘 호주는 그 홍수 때문에 난립니다. 저쪽 타운스빌 쪽에 홍수가 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죠. 지금 홍수로 해서 물에 잠긴 지역의 크기가 무려 영국의 2배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엄청나게 넓은 나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지역은 물에 갇혀서 헬기로만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도로가 완전히 잠겨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들이 50만 마리가 죽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장에서 7만 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홍수가 난 이후에 한 1,000마리 정도만 지금 살아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자기 목장이나 이런 데를 뭐 돌아다닐 방법이 없으니까 헬기를 타고 다니는데 소들이 이렇게 섬처럼 한 군데 몰려 있지 않겠습니까? 다 물이 잠겼으니까. 그래서 그 소들이 못 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보기가 힘들어서 헬기를 타고 소를 총으로 쏴 죽이는 이런 사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콧 모리슨 총리도 그쪽에 지금 가서 농부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거의 그쪽 지역은 재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피해액의 규모가 약 한 5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요. 농부들이 지금 보험을 클레임해서 지금 몇천 불씩 이렇게 급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 같은데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운스빌이나 퀸슬랜드 쪽을 돕자고 지금 버닝스에서 우리 건재상이죠. 큰 건재상 그 버닝스에서 소세지 시즐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버닝스에 가시면 버닝스 직원들이 옷을 입고 소세지를 굽고 있는데요. 그쪽에 가서 소세지 하나 사 드시고 잔돈을 그냥 받지 마시고 기부를 하시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버닝스에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따로 뭐 도네이션 하실 때를 찾기 힘드시면 버닝스에 가셔가지고 소세지 2불 50 하거든요. 소세지 그 빵 하나 사 드시고 뭐 한 10불짜리 하나 정도 도네이션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잠깐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조PD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소세지 시즐링은 금요일 하루만 진행되었습니다.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빗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PD 바보. 지금 농부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심각한 거는 송아지들이 다 떠내려가서 죽어서 앞으로 소를 키우는 걸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러고 있습니다. 송아지가 있어야 소가 있을 텐데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일부 보수 라디오에서는 이 5억 달러에 달하는 이 손실 금액을 정부가 전액 보존을 해주자.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거기서 다시 세금을 걷고 이래서 선순환이 되지 않느냐. 만약 이 사람들 놔두게 되면 다 복지수당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까 또 그 세금도 못 걷게 되고 또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 다 실직자가 되니까 다 이게 웰페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엄청난 손해가 날 것이다. 그게 하루 이틀 내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이 리커버 하자면 몇 년이 그럴 텐데 그 전체 금액을 다 감안한다면 5억 달러 정도 주면 뭐 그게 아주 선순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인도네시아에 약 10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자국의 5억 달러 정도를 못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있고요. 직원이 6명밖에 없고 연간 매출이 800만 불밖에 안 되는 Great Barrier Reef Foundation에다가 4억 4천만 달러를 지원해놓고 그것도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런 데다가 돈을 꼬라박은 정부가 5억 달러를 지원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러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농부들이 좀 재정적 지원을 좀 받아서 빨리 일어섰으면 좋겠고요. 물이 좀 빠지면 좋겠는데 물이 헬기로 타고 가다 보면 땅이 지금 바다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그렇게 많은 물이 있는데 단 한 방울도 댐이 없어서 그걸 모아서 활용을 못한다는 게 또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뉴사우스웨일즈 주 이쪽 저쪽은 지금 가뭄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고요. 퀸슬랜드 쪽은 완전히 물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호주가 재난 상태인데요. 타스마니아에서는 또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버닝스에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타스마니아 같은 경우는 그 화재로 피해본 주민들을 돕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동포 쪽에서도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그렇죠? 그리고 각종 뭐 친목 단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요. 이런 단체들이 좀 나서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농부들을 좀 돕는 어떤 행사들을 조금 기획을 해보시는 건 어떨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 기획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걸 기획하시게 되면 저희 그다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드리고요. 저희들도 그런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호주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마약입니다. 제가 지난번 김 작가의 오늘에서 제목을 마약 그리고 또 마약 뭐 이렇게 해서 제목을 달았는데요. 마약 킹이 뭐 칼에 찔려서 감옥에서 칼에 찔려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약을 밀수하는 사람들이 온라인 스캠을 통해서 피해자가 돼서 그 사람들이 마약을 들고 들어온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음악 페스티벌, 댄스 페스티벌에서 애들이 마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가거나 죽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또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때 댄스 콘서트에서 한 청년이 엑스터시 5알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지금 살아는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뇌에 데미지를 입고 여러 가지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생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엑스터시를 그렇게 또 많이 먹는 건 또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 PD의 뉴스 환장에서는 이 마약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 신체에 어떠한 작용을 하길래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지를 과학자를 데려다가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마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지 예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마약 무섭다. 이걸 피해야 된다. 그냥 막연히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마약이 얼만큼 무서운지 어떻게 해서 중독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볼 텐데요. 이 분야를 좀 잘 알 것 같으신 분을 제가 네. 섭외를 해서 닥터 리앤송 사이언스의 이 박사님을 모시고 마약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닥터 리앤송 사이언스의 이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박사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부부 박사님이십니다. 두 분 내외가 다 박사시라는 네. 엄청난 부부이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박사님한테 이 마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고 또 이 박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요즘 마약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 한번 이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또 연구를 잔뜩 연구는 아니고요. 네, 예, 조사를 해서 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네. 역시 이제 박사님이 조사를 잘 하셨겠지요. 네, 이거 방송 안 나오면 이제 박사님 책임으로 하고 저 마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약하면 우리는 뭐 얘기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알면 네. 좀 덜 겁나기도 하고 그죠? 예. 근데 폐해를 아니까 또 알면서 손을 안 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예. 되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네, 마약하면 이제 관련어가 네. 중독입니다.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중독,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뭐 도박이나 네. 이제 뭐 담배도 이제 중독에 들어가고요. 예,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런 중독은 예전에는 왜 그 중독을 못 끊어라고 네. 얘기했는데 이제 그 뇌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네. 이게 자기 의지가 아니라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의지박약이라 그러잖아요. 네, 왜? 네. 뭐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 네. 뭐 그런 거 뭐 결심하면 끊을 수 있지. 뭐 이렇게 네. 생각하죠. 근데 그게 혼자만의 힘으로 네. 자기 의지만으로는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뇌 쪽으로 이제 살펴보면. 그렇죠. 그래서 뭐 그게 힘들다는 그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담배 끊은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마라. 네. 독한 놈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독은 뇌과학적으로 보면 내 의지로 해서 그걸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도대체 뇌가 어떻게 생겨 먹어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예. 네. 뇌 크기가 네. 성인 남자 주먹만 합니다. 주먹이요? 두 개 합친 주먹이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작네요. 저는 주먹이 좀 큰 편이거든요. 아 그러시네. 예. 네. 맞으면 스쳐도 사망하겠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예, 근데 중요한 건 뇌 안에 있는 이제 신경세포의 숫자입니다. 네.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100억 개요? 조금만 더 쓰시면 맞을 거예요. 1000억 개가 있답니다. 1000억 개요? 예, 우와. 1000억 개가 있는데 네.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의 숫자가 한 그 정도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네. 그 숫자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한 우주가 머릿속에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유병우 원장님께서 네. 우리 한의사 유병우 원장님께서 인간은 소우주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만 봐도 소우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머릿속에 은하계가 들어앉은 거군요. 네. 아, 대단한데요. 근데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신경세포 숫자가 아니라 네. 신경세포끼리 연결된 연결 부위가 중요합니다. 연결 부위요. 예, 연결 네.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네. 200억 개의 신경세포가 각각 한 7,000개씩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이 돼 있답니다. 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완전 근데 그 숫자가 인터넷처럼 네트워크로 쫙 연결돼 있겠네요. 예, 네. 그거보다 더 이제 조밀조밀하게. 네, 네. 그래서 150조 개의 시냅스가 있답니다. 연결 부위가 있는 거죠. 150쪽이에요? 예. 근데 연결이 됐다는 게 사실은 이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이 20나노미터에서 40나노미터 정도가 된대요. 아, 굉장히 작군요. 예, 네. 어쨌든 굉장히 작은데 사이즈를 가늠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이게 네. 머리카락 지름이 1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네. 예, 근데 나노미터는 그보다 1000분의 1이 작으니까 한 5000분의 1 정도 사이즈로 붙은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붙어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거의 붙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붙어 있으면 또 안 되는 이유들이 있겠죠. 네. 네, 그렇게 있고 그런 연결 조합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감정을 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 신기하죠. 그 연결이 잘못된 분들이 계신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청각 신호가 네. 시각을 판단하는 뇌 쪽으로 전달이 돼서 네. 소리가 눈으로 보이시는 분이 계신다잖아요. 예, 아마 그- 색깔로 보이시다거나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시각 정보가 청각 정보로 들리는 네. 사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작곡하시면 잘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네. 외부의 시그널은 전기 시그널인데 네. 그 전기 시그널이 눈으로 들어와서 또 귀로 들어와서 그럼 눈으로 들어오면 눈으로 들어온 전기 시그널을 분석하는 뇌 부분이 있을 네, 거고 네. 귀로 들어온 시그널을 분석하는 뇌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살짝 섞이면 네. 소리가 예, 예. 화면으로 보이고 네. 그렇죠? 네. 막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예.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네. 네. 그리고 이 그 뇌과학 분야가 굉장히 요즘에 핫하고요. 네. 예, 그리고 밝혀진 부분도 많이 없고 그다음에 밝혀야 될 부분들도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특별히 뇌과학은 요즘에는 그 심리학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시다가 네. 뇌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뇌과학을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연관돼서 학문이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아니면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해?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뇌과학을 공부하고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일 연구하게 되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야기 나눈 중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네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영화 토탈 리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뇌를 완전히 분석해서 네. 사람의 기억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네. 이거 보셨어요, 영화? 아주 예전에 봤는데 기억은 잘 안. 아주 초창기의 토탈 리콜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 최근에 리메이크된 거. 그 최근 거는 리메이크된 거고. 네. 그 리메이크된 건 못 봤어요, 제가. 네. 근데 초창기 토탈 리콜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 소설을 쓴 대본을 쓴 놈은 천재다. 막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뇌각을 공부한 사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보통 시나리오 작가들이 그런 걸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심어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화성에 갔다 온 기억을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화성에 갔다 온 기억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즐거운 거야. 사람이 그냥. 네. 그렇지. 화성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기억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자체가 왜곡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즐거웠던 기억을 갖고 싶다 그러면 그 토탈 리콜이라는 회사에다 돈을 주면 그 회사에서 그 기억을 머리에다 심어줘요. 네. 그 때문에 이제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영화인데 되게 영화가 재밌었어요. 그때 볼 때는 충격적이었고.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죠? 이런 그 신경세포끼리의 연결이나 자극을 통해서 기억도, 그다음 감정도, 생각도 조절이 된다면 네. 그런 것들도 인위적으로 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앞으로 그런 날이 오겠군요. 네. 네. 그리고 이 뇌각의 오래전부터 이제 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어떻게 뇌가 작동을 하는지 궁금해했는데 그 1848년에 참 재미있는 이 사람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네. 사고가 하나 발생합니다. 네. 철도에서 일하고 있던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요. 네. 폭발물을 잘못 건드리다가 폭발 사고를 겪게 됩니다. 네. 폭발 사고를 겪게 되면서 큰 쇠막대기가 네. 얼굴하고 뇌를 관통하게 돼요. 안 죽었어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납니다. 아, 진짜요? 예, 이게 박혀서 있는 게 아니라 뚫고 지나갔답니다. 예, 그래서 네. 이 왼쪽 광대뼈하고 여기 위에 머리,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두엽 부분이 이제 많이 손상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름이 한 9cm 정도가 되는 구멍이 생겼답니다. 지름이 9cm가 되는 뇌예요? 머리 위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뇌 일부가 없어진 거죠.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이것을 치료했던 닥터 할로우라는 사람이 네. 이분을 이제 잘 치료해서 이분이 네.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오. 그리고 나서 네. 이 할로우 박사는 이 가족들, 네. 이 게이지 가족들과 같이 이제 지내면서 몇 년간 이 게이지 이 사람의 행동 변화에 대해서 관찰하고 해서 리포트를 쓰게 돼요. 네. 근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네. 사고 전후에 게이지의 성격과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참 차분하고 사람을 잘 위하고 했던 사람인데 네. 쉽게 화를 내고 사람들한테도 예전에 대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하고 네.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네. 이 사람을 예전의 게이지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뇌의 일부분이 사라지고 사람 네. 성격이 바뀌었다. 네네. 그래서 이때부터 뇌 특정 부위 손상이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제시한 보고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뇌 과학이 뇌의 어떤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너 보는 데 관련돼 있다, 뭐 느끼는 데 관련돼 있다, 생각하는 데 관련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매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뇌의 부분을 부분이 다른 네네. 역할을 우리가 한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뇌에 이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독과 네. 이제 뇌하고의 관련성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이 힌트를 준 연구가 어디였냐면 1950년대 네. 초에 맥길드의 한 연구실에서 그 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근데 쥐에다가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을 꽂고 네. 전기 자극을 줬더니 쥐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특정 부위에 네, 자극을 특정, 줬더니 특정 부위에 자극을 줬더니 너무 좋아합니다. 네. 먹는 것도 안 먹고, 아, 진짜요? 먹는 네. 것도 안 먹고 계속 좋아를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냐 하면 네. 계속 자기가 가서 누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르면 전기 자극이 오니까 계속 누르는 겁니다. 네. 뭘 누르면 전기 자극이 오도록 설치를 해놓고 예. 그럼 얘네들 누르면 자극이 오는데 너무 좋으니까 네, 너무 좋으니까 가서 또 누르고 한다고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오, 중독인데? 예. 그래서 네.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보상 회로라고 하는 네. 파트를 찾아내게 되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복측 피계 영역에서 중격 측자 핵으로 연결되는 신경 회로망을 찾게 돼요. 이게 어렵네. 예, 좀 어렵습니다. 저도 네. 이제 예. 말 자체가 어렵네.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쉽게는 리워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상 회로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 좋으시죠? 그쵸. 네. 네. 그리고 그게 제일 기분 좋죠. 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네. 예. 그런 이제 생존에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것들이 이 보상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랍니다. 그게 생존하는 스킬이 아닐까요? 만약에 네, 맞습니다. 먹었는데 네. 맛있는 걸 먹었는데 안 즐거워. 그럼 안 먹게 되겠죠. 그럼 안 네. 먹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생존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군요. 그게 예. 보상 시스템이. 그리고 또 네. 직장에서 일하고 돈을 많이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 시스템이 또 작동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예, 일하죠. 보상 시스템이에요. 예. 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동기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죠. 그걸 했더니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어. 나 그것도 할 거야. 라는 동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여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자연적인 자연 보상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그 먹고 그러니까 식욕하고 성욕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가 이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녀를 양육할 때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아이들 때는. 네. 그건 빼겠습니다. 아니지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녀를 양육할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보상회로입니다. 말씀 네. 잘하셔야 돼. 네. 사모님 듣고 계신다니까. 네. 네.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이런 보상 효과가 우리 행동을 이제 유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보상 회로를 잘 살펴보니까 네. 여기에 어떤 물질이 이제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 분비되는 물질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아, 도파민. 예, 이 도파민은 네. 일종의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네. 뭐 호르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르몬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다른 장기에 작용하는 걸 호르몬이라고 하고 뇌에서 이제 어떤 전달하는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도파민이고요. 네. 그래서 이 도파민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게 하는 힘, 그다음에 감정 조절, 그다음에 행동 인식, 운동 신경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도파민은 이제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드릴 텐데요. 네. 만약에 도파민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죽겠죠. 예,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인류가 예, 멸망하겠죠. 동기가 없어요. 먹을 동기도 없고 예,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 의지도 안 생길 겁니다. 뭐 후세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도 안 들겠죠. 그런 네네. 의지도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생존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네. 근데 이 도파민의 양이 잘못 조절되면 우리가 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 시그널이 간단 말이에요. 이제 뭘 먹었어. 그래서 네. 이제 그 맛이라는 게 혀를 통해서 전기 시그널을 갈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시냅시스라는 곳 떨어져 있는 사이에 네. 이 전기 시그널 맛을 테스트 이제 알 수 있는 분석하는 뇌 쪽으로 이게 이제 연결된 쪽으로 쭉 흘러갈 거 아닙니까? 시그널이 흘러가는데 그 중간 중간에 도파민이 이렇게 생기면서 네, 네. 기분이 좋아지거나 네, 맞습니다. 더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배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일 때문에 식사를 못했다가 저녁 네. 한 끼를 먹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는 거죠. 아 좋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좋다. 그 나이가 들면 네,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되나 봐요. 왜 배가 고프면 네,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 집에 왔는데 밥이 안 돼 있다. 네. 밥 안 주는 거야. 막 이러시는 조 분들이 PD님은 있더라고요. 안 그러시죠? 저는 안 그럽니다. 네. 저는 네. 얌전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도파민에 대해서 연구를 어떤 이제 미국의 대학 교수님이 하셨는데 네. 생쥐한테 도파민을 많이 줘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생쥐가
자기가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쥐들이 잠을 자기 위해서 자리를 이렇게 가꾸는 행동을 한대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네. 그냥 막 빠리빠리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잠잘 생각도 안 하고. 오. 예.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네. 우리가 피곤한 상태에서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좀 희귀종이긴 하지만. 희귀종도 있고 제가 어릴 때는 예, 그러셨어요? 고등학교 때 도파민이 많이 나오셨나 봐요. 아니요. 저는 계속 잤는데 네. 어떤 애들은 타이밍이라는 타블렛이 있었어요. 네. 그걸 먹으면 예. 잠이 안 온대요. 네. 그게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네. 지금 생각하면 그러네. 네. 저는 그냥 안 먹고 그냥 엎어 잤어요. 그래서 예. 공부를 잘 못했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일 중독 걸리신 분들이 야근도 하고 또 나가서 회식도 하시고 막 밤새 막 노시잖아요. 그렇죠. 도파민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피곤치 않고. 강제로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만들지요, 회사에서. 네. 네. 그리고 이제 도파민에 대한 또 다른 재밌는 연구는 이분은 한국 분이신데요. 네. 독일 류베르크 대학의 교수이신데 이제 A하고 B군으로 나눠서요. 네. 아침에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식사, 네. 그다음에 단백질 위주의 아침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보통 아미노산에서 나와요. 아미노산. 네. 근데 네. 탄수화물에는 트립토페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에는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그 아미노산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트립토페인은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거고요. 세로토닌. 예. 네. 그리고 타이로신은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 도파민이 합성되는 아미노산입니다. 도파민으로 변성이 되는. 그래요? 예, 변해지는. 그럼 고기를 먹어야 되겠군요, 아침부터. 그러면 약간 세로토닌하고 도파민하고의 이게 행복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네.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네. 보니까 도파민은 약간 남성적인 행복, 뭔가 성취했을 때, 네. 그다음에 뭘 이렇게 남자들은 밥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네. 뭐 그런 거에 관련이 돼 있고요. 세로토닌도 행복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거는 이제 마음이 편안할 때 오는 행복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편안한 상태. 네. 예, 그럴 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여성적인 행복함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 두 군으로 나눠가지고 이 두 군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좀 말도 안 되는 실험이긴 한데요. 네. 컴퓨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네. 나타나서 그 실험 참가자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나 100불이 있는데 네.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나는 80불을 갖고 넌 20불을 갖게 돼. 네. 제안을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하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거절하면 아무도 못 갖나. 예, 한 푼도 못 갖는 거절하면 거죠. 못 갖고 서로 못 갖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네네. 이제 억셉을 하면 자기는 20불을 갖고 거기 나타난 사람은 80불을 갖는 거예요. 네네. 근데 재미있는 건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신 분들의 실험군이 네. 도파민 수치가 높아지면서 네. 눈앞의 이익,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네. 20불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억셉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저기 조 PD님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요? 네. 20불이라도 가지시겠어요? 그렇죠. 일단 가져야지. 아니면... 네. 네. 근데 그 상대방 많이 가지는 거 네. 그거를 이렇게 하면 시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일단 20이라도 가져야지. 네. 단순합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네. 결혼 전에 있는 남자 여자분들이 네. 식사를 데이트할 때 식사를 하잖아요. 네.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네. 네. 그러면 아니면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 네. 그죠? 고객을 데리고 일단 네, 고기를 먹이는 거야. 네. 일단 고기를 그러면 먹이고 도파민이 나오면서 약간 이렇게 조금 어리숙한 제안이나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제안에도 억셉하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 데이트하는 남성이 네. 그 여성한테 고기를 사주고 네. 우리 술만 결혼합시다. 아니 술만 깨고 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오케이 할 가능성이 크네. 네. 예,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래요. 나만 나쁜 놈 만드는 게 지금. 네. 네. 그래서 이런 도파민에 대한 정체들이 네.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밝혀지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독하고 이제 도파민하고의 관계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중독을 일으키는 아까도 말씀드린 마약, 술, 도박, 인터넷, 도파민의 양이 많아지는 거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네. 도파민이라는 게 뭘 꼭 먹어야만 이게 생기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뭐 행동을 해서도 그게 생긴다는 네. 거군요. 예, 인터넷이나 요즘에 그 도박 같은 거는 뭐 먹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 네네.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이 중독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음. 네. 근데 이 도파민이 만약에 많이 나오게 되면 네. 우리 몸에서는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항상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밖에 체온이 바뀌더라도 우리 몸은 우리의 36.5도를 유지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항상성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네네.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음. 도파민의 수치를 조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네. 수용체가 있는데 도파민이 많이 나왔다. 네. 그럼 수용체의 숫자를 줄이면 그 시그널이 전달이 그 도파민이 적당히 나올 때랑 똑같이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냅시스의 한쪽에서는 도파민이 생성이 될 거고 네. 반대쪽에서는 그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도파민이 너무 많아 버리면 네. 계속 수용하다 보면 못 견디니까 예, 아싸리 계속, 예. 수용체를 없애서 그럼 내 속에는 도파민이 많이 존재를 하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수용이 적게 되니까 네. 그게 조절이 된다는 네, 얘기군요. 네네. 그래서 중독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파민의 과잉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 도파민이라는 게 사실은 꼭 필요한 거지만 너무 네. 많으면 또 우리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중독에 걸리신 분들은 도파민의 분비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많아서 수용체가 줄어들면 네. 예전의 정도의 자극을 받으려면 더 도파민을 많이 분비를 해야 네, 옛날 레벨의 그런 느낌을 가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점점 더 그런 행동이나 먹는 걸 더 많이 먹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게 중독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박도 네네. 더 많이 하게 되고 오. 더 이제 짜릿한 느낌? 네. 그다음에 인터넷 같은 경우도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고 오. 인터넷 없이는 이제 뭐 금단 증상까지 생기고 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금단선 증상은 왜 생길까요? 그러면 도파민이 분비가 안 돼서 금단 증상이 생기나요? 예, 도파민의 양이 정상 레벨이라면 네. 도파민의 양이 너무 많아서 수용체가 줄어들었을 경우를 생각을 하면요. 네. 도파민이 이제 정상 레벨로 나오면 예전의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평소에 계속 우울한 느낌. 아. 그다음에 무기력감. 네네네.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뭐 그런 것들이 금단 증상에 속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정상 레벨은 우리가 기분이 그냥 뭐 네. 이러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네네. 슬프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수용체가 줄어들어서 도파민 흡수가 적게 되니까 네네. 계속 그렇기 기분이 때문에 안 좋은 상태로. 그럼 깔아앉아 있는 예, 상태가 긴- 되는군요. 예, 네네. 계속 우울한 상태로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마약 부분, 약물 네. 중독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는 지금은 이제 어떤 행동, 그죠? 뭐 인터넷이나 뭐 도박이나 네. 그리고 또 먹는 거 이쪽으로 해서 도파민의 분비가 나왔다가 뭐 줄어들었다 수용체가 줄어들고 이런 식인데 이제 마약 쪽으로 넘어가면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밥 먹는 거, 도박하는 거 이거하고는 상대가 비교가 안 안 될 됩니다. 정도로 뇌 속에서 도파민 양이 확 급격히 늘어나는 네, 네. 이런 현상이 생기나 보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약물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이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네네. 마약류가 있고 흡입계가 있습니다. 흡입계. 예. 네. 그 마약류는 아편, 헤로인, 코카인이 속하고요. 네. 그다음에 향정신성 약품에는 필로폰, 엑스타시, 신경 안정제가 되고요. 그럼 마약과 정신성 약품 네. 이게 구분이 돼요? 네. 여기- 오, 그러네. 네. 그리고 대마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네. 대마, 해시시 네. 이런 것들이 돼 있고 이게 다 마약류입니다. 네. 그리고 흡입계로는 본드, 부탄가스, 니스, 신나 이런 거 이제 하는 본드, 아이들은 니스. 없죠. 예. 네, 요즘 그 문제가 돼서 본드 신나는 모르겠는데 본드하고 부탄가스에서는 그런 환각 현상을 일으키는 그 약품을 빼버렸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부탄가스 마셔봐야 아마 기절할 거라는데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네. 말도 있었잖아요. 그 신나를 맡으면 되게 신난대요. 그래서 신나요? 네,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저는 신나 했잖아요. 네. 그게 뭔가 했더니 thinner. 예, 띵너. 그러니까 thinner를 일본식으로 발음을 예, 해서 예. 신나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게 그 아편의 역사예요. 네. 이제 마약류 아편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네. 이게 그 위키피디아를 조사해 봤는데 되게 네. 오래전부터 아편이 있더라고요. 기록에. 기원전 그렇죠. 3400년경? 그렇지 않을까요? 예. 네. 이게 다 아시는 대로 양귀비 꽃에서 네.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문헌을
문헌을 보면 기원전 1500년경 이집트에서 아편을 생산했다라는 파피루스 문헌이 발견됐답니다. 그래서 네. 아편의 역사는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옛날에요. 예. 제가 조사 조금 해봤을 때는 농사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네. 농사를 곡물을 짓기 위해서 농사를 지은 게 아니고요. 마약을 재배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약 농사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누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사람이 뇌가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대요. 네. 그 나눠져 있는데 이게 거의 상당히 분리가 많이 돼 있어서 오른쪽과 왼쪽에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주변 환경의 여건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판단해서 그런 언어를 생산하는 이제 어떤 능력, 조합하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뇌에서. 네. 거기서 조합한 게 왼쪽 뇌로 넘어가면서 언어 영역으로 예, 넘어가면서 환청이 들렸었대요. 네. 옛날에는 아주 초창기에 이제 원시 시대 때 사람들은 네. 환청이 들려서 환청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리 가 소리가 들리면 가고 먹어 하면 먹고 그게 이제 내 머릿속에서 생기는 게 환청으로 들렸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뇌가 점점 발달하면서 환청이 안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환청을 듣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중에 마약을 먹어서 환청을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 하면 바로 주술사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탁이라는 거가 네, 네.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그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전쟁을 하러 갈까요 말까요 하면 네. 뭐 이상하게 생긴 뭐 여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를 피워놓고 막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이 신탁하는 그 신녀나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그런 어떤 환청을 들으려고 노력을 네.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양원적 뇌의 발전이라는 뭐 이런 이론을 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네, 재밌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네, 이 아편이 그 아시는 대로 양귀비라는 이름은 이쁘지만 예,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네. 그런 꽃에서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양귀비가 이제 꽃을 피우고 난 다음에 이제 씨앗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렇죠. 씨앗 주머니를 이제 긁어서 네. 거기서 나오는 액을 네. 추출을 해가지고 아편을 만들었답니다. 저 그거 많이 봤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그 홍콩 영화에 보면 네, 네. 한 명의 아저씨가 이렇게 갈고리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손톱처럼 생긴 네네. 칼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착 긁고 지나갑니다. 앞으로 촉촉촉촉 긁고 네. 지나가면 거기 상처난 부분에서 하얀색 이 진이 나오는데 네. 뒤에 사람이 그거를 이런 그 주걱 같은 거로 싹 긁어서 탁 이제 통에다 담습니다. 이렇게 그게 옛날에 홍콩 르와르 영화에 보면 예. 마약상들이 마약 키우는 게 네. 잠깐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네. 주걱 긁기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네, 홍콩 영화에 많이 나왔어요, 그거. 네. 네, 그래서 그 양귀비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다 아편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편에서 여러 가지 마약 성분도 있고 환각 성분도 있고 한데 그 중에 약 10% 정도가 몰핀이랍니다. 몰핀, 예. 진통제잖아요. 예, 몰핀. 네. 그래서 그 여성분들이 출산하실 때 네. 몰핀을 맞기도 하고 네. 그다음 병원에서 너무 그 아픈 신장 결석 할 네네. 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되게 아프죠. 그때 놓는 게 이제 몰핀이죠. 네네. 그리고 말기 암 환자한테 네, 네. 진통제로 계속 몰핀을 놔주더라고요. 예,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몰핀이 이제 마약류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한번 이제 계속적으로 네. 복용을 하게 되면 이제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몰핀을 하면 도파민이 막 생기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오. 예, 그거 얘기 전에 네. 몰핀과 헤로인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참 이게 종류도 많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히로뽕부터 시작해서 네네. 아편, 또 뭐죠? 방금 얘기하신 그 뭐 헤로인,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아편이 중독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추출한 몰핀도 이제 중독성이 있고 네. 그래서 그러면 중독성이 없는 아주 좋은 진통제를 만들어 보자. 네. 라고 제약회사에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1874년에 화학자였던 몰더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네. 처음으로 이제 합성을 하게 됩니다. 네. 몰핀에서 헤로인을요. 헤로인을 합성한다고요? 예. 네. 근데 재밌는 건 몰핀의 구조하고 헤로인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그래서 요 두 쪽의 잔기가 아세틸기로 치환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핀과 아세틱 안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케미칼을 넣어서 아세틸기를 두 개를 달아놓은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달아놓으면 지금에서 밝혀진 건데
굉장히 흡수율이 좋아요. 몸에. 그래서 코로도 마시고 그다음에 이걸 녹여가지고 주사로도 하고 헤로인을 그렇게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제 헤로인이라는 이름이 참 히어로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독일어로 강력한 그리고 효과가 크다는 의미의 독일어가 있대요. 네. 헤로이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따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약 중에 영웅이다. 그래서 히어로가 아니라 헤로인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네. 이 일은 그런 이름을 붙이고 난리야. 네, 근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중독성이 없다. 네. 몰핀보다 너무너무 좋은 약이고 네. 아이들한테도 처방할 수 있는 약이다라고 해서 제약회사에서 판매를 시작했답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팔았군요, 네. 이게. 예. 네네네. 예,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를 했대요. 그 제가 처방 얼핏 없이. 듣기는 또 이게 그 몰핀이나 이런 거 중독된 사람들의 치료제로 썼다면서요? 헤로인을? 네. 그죠? 예. 그리고 과약? 코카인에 중독된 사람의 치료제로 썼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코카인 유저들을 헤로인 쪽으로 뺏어온 거지. 예.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본 데 보면 네. 브리티니커 백과사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은 뭐 거의 과학적이고 그렇죠.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사실이고 그런 거가 있는데 네. 여기에 실제로 헤로인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가 써 있답니다. 결핵 환자의 기침에는 미량의 몰핀이 사용되지만 몰핀 투여에 따르는 마약성 효과가 없고 염증성 기침을 고쳐주는 코데인이나 헤로인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이 훨씬 낫다라고 쓰여 있답니다. 몰핀보다 헤로인. 네. 뭐야 이거. 코데인도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요. 우리 여기 파는 그 약 기침 감기약에 네. 보면 코데인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코데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파나데인으로 이름이 있어서 팔고 있죠. 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진통 효과가 조금 좋다고. 근데 아주 미량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거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네네. 제가 저번에 제 아들한테 그 스케이트보드를 저도 못 타는데 네. 아들이 금방 포기하는 모습이 너무 싫어서 네. 스케이트보드 이렇게 타는 거야 하면서 타다가 제가 넘어져가지고 신경이 많이 다쳤어요. 근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 처방받은 약이 파나데인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들었나 했더니 코데인이 들어있더라고요. 아하.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중독은 안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재밌는 건 이 네. 약을 바이엘에서 개발해서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이엘 돈 좀 벌었겠는데요. 한 20년간 유통이 됐답니다. 20년이요? 네. 와, 그간 생긴 중독자들은 다 어떡하는 거야, 그러면? 와.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중독자들이 엄청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죠. 네. 옛날에 그거 아세요? 요즘 라돈 침대가 문제가 되잖아요. 라돈. 네. 침대에서 라돈이라는 방사선 예. 성분이 나와서 네. 문제가 됐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라돈탕이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목욕탕에 가면 방사선 물질이 라돈탕이라는 게 있어서 라돈이 만병통치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그 옛날에 또 그 애들 장난감 중에 원자력이 얼만큼 몸에 안 좋은지를 몰랐었던 시절에 방사선 키트라는 게 그 애들 장난감으로 나왔었대요. 네. 이 무지가 불러오는 이 피해. 그리고 존 웨인이 죽었었잖아요. 존 웨인이 암으로 걸려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네바다주에 미국이 일반 공기 중에서 핵 실험을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네바다주 옆에 그 사막에서 존 웨인이 마차 타면서 영화를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서부 영화를 찍었던 그 팀이 거의 다 암으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거지. 그 방사선 낙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핵폭탄 막 터뜨리는 거죠. 네.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로인도 처음에는 효과가 좋으니까 싸. 네. 그러고 뭐 한 20년간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중독자 돼 있고 막 네. 이러니까 뭐 규제를 하기 시작했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 헤로인도 너무너무 우리 그 중독을 유발하고 사람을 망가뜨리지만 네. 요즘에 10배 더 강하고 3배나 유독성이 더 3배나 강한 약들도 있답니다. 아, 헤로인보다 더 강해요? 심지어는 네. 헤로인과 비슷한 몰핀 계열인데 진통 효과가 100배나 강한 게 있대요. 100배요? 예.
펜타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1000배가 강한 것도 있고 여기 서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000배가 강한 것도 있답니다. 그건 먹으면 죽겠는데요, 그냥. 예, 이건 아주 그 먼지 같은 약만 해도 네.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LSD라는 그 마약 LSD요. 예, LSD라는 마약도 있는데 그거는 뭐 중독성은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는데 그것도 굉장히 미량만 먹어도 어떤 그거는 이제 환각을 본대요. 네. 그것도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데 너무 미량을 먹어도 돼서 판매를 어떻게 하냐면 우표 뒤에다가 살짝 발라서 우편으로 그냥 준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표를 딱 떼서 혓바닥에 붙여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예. 엄청난 그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데 그 LSD를 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으로는 스티브 잡스. 네. 그다음에 비틀즈 얘네들이 그걸 했는데 LSD잖아요. 그래서 루시 인 더 스카이 뭐라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그 비틀즈 노래 중에서 네. 이거를 제목을 약자로 하면 LSD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소량을 먹어도 효과가 엄청난 큰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헤로인의 10,000배면 네. 진짜 이렇게 먼지만큼만 딱 털어넣어도 예. 엄청난 효과를 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런 마약류, 네. 약물류가 어떻게 그럼 뇌에 작동을 하는지를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2008년에 미국 워싱턴대에 있던 나이젤 벤퍼드 박사가 마약 중독자들이 왜 이렇게 한번 마약을 경험하고 나서 마약을 계속 찾게 되는지를 그 생지 실험으로 다시 한번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 한 2년 정도 해당되는 열흘간을 생쥐한테 필로폰을 먹인 거예요. 네. 그래서 뇌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뇌 회로가 다 망가진 거예요. 신경 회로가 영구적인 손상이 된 겁니다. 아 진짜요? 예. 그리고 필로폰을 주지 않았더니 쥐의 만성 우울증이 나타나게 된 거죠.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투여를 이제 그만하고 네. 놔두면 회복될 줄 알았는데 회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 영구 손상이 영구 손상이 돼가지고 그랬을 때 필로폰을 이제 다시 주면 우울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이제 계속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도파민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마약을 우리가 아니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해요? 뿅 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그런 그 짜릿한 흥분, 네. 예, 그런 아주 좋은 감정, 그런 흥분에 휩싸이는 것도 도파민 때문인 거예요. 예.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는데 이 도파민의 분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답니다. 마약을 했을 경우 하는 예. 경우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게 도파민의 양이 한 50 정도라고 네. 생각을 하면 마약을 투여가 되면 약 9배까지 올라갑니다. 18배가 도파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뇌 속에서. 900배. 예, 그러니까 18배. 아 18배. 예. 오. 아주 극단적인 쾌감,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은 도파민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고 몸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네. 근데 많이 나와 있는 약물로서 많이 나오는 도파민을 줄이긴 어려우니까 네. 수용체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 시냅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너무 많은 양이 나왔으니까 그 수용체를 줄이면 그 다음 신호로 줄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수용체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망가진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예. 거죠. 원래는 예를 들면 시냅시스가 1대1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1대 0.1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시그널이 갈 때 다른 시그널도 굉장히 약하게 연결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겠죠. 예. 그래서 엔간한 충격에는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울해지는 거겠죠. 예. 그래서 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죠. 그냥 먹으면 먹는가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마약 중독자들이 뭐 음식 같은 걸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네. 막 이런 데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다이어트 약이라 그러면서 팔았다 그랬어요. 식욕으로 생기는 행복감을 없앤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다이어트 약이라고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힘들잖아요. 네네. 피곤하고 그래서 피로회복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약들이 유통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총알 택시 운전사들이 또 그걸 먹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위험한 택시인데요, 정말. 진짜 위험하죠.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겁을 상실하고 막 달리시잖아요. 네. 총알 택시.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밤에 다니니까 피곤하잖아요. 예. 그래서 각성 좀 효과로.
각성 효과로 그런 마약들을 먹었다는 얘기들이 한국에서 많이 있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주변에 네. 여기 호주에서 학교를 나온 친구들 네. 예, 물어보니까 네. 마약, 그러니까 환각제나 이런 것들을 네.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진짜요? 예. 그래서 제 조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태어나서 학교를 나왔는데 네. 고등학교 때 캠프에 갔는데 경찰이 떴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누가 마약 약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네. 네. 고등학교 때부터. 네. 아, 그리고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대학까지 나온 그 저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네. 저도 저희 조카가 디자인 전공으로 여기 대학교를 나왔는데 네, 네. 이 친구 졸업 전시회 때 네. 그 한 친구가 좀 특이한 거를 디자인을 했대요. 근데 뭔가 네. 하면 껌 디스펜서래요. 껌 디스펜서. 그래서 나이트 클럽에 설치할 껌 디스펜서를 디자인을 해서 졸업 전시회에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 클럽에 웬 껌? 그랬더니 이 그 나이트 클럽 가면 엑스타시를 쉽게 구할 수 있대요. 네, 네. 너무 쉽대요, 그거는. 네. 그래서 파티 드럭이라 그래가지고 예. 파티 가면 그냥 이렇게 뭐 쉽게 먹는 뭐 이런 걸로 통용이 된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엑스터시를 먹으면 이렇게 흥분이 돼서 이빨을 이렇게 잘근 씹는 이런 일이 많대요. 그래서 네. 마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빨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네. 그렇대요. 그래서 이빨이 상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껌을 많이 씹는데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뭐 껌 디스펜서를 뭐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 쉽게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네. 네. 심각합니다. 네. 이거. 네. 네. 이게 너무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이거의 치료제도 또 이제 개발 중에 있어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치료제에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치료제가 또 중독을 일으키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아니면은 그 임상 실험 전에 동물 실험으로만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해서 네. 사람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죠. 보통 실험을 하면 세포 내에서 실험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게 효과가 좋으면 이제 쥐, 네. 그 다음에 더 좋으면 이제 개, 네. 그 다음에 영장류인 침팬지를 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한테 사용하게 되거든요. 요즘 그 한국에 네, 인기 좋은 아르바이트가 네. 마루타라 그러잖아요. 예. 그 이렇게 약물 실험하는 데 저 가서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거기 가면 돈을 많이 준다고. 예. 참 슬픈 얘기죠, 그죠? 네. 그런 데 가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예. 근데 여러 가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전기 자극이나 아니면 전자기 자극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독을 치료하고 그 손상된 뇌를 복구했다고 돼 있는데요. 네. 이게 임상까지 오고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중독 환자들한테 적용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도 사실은 몰라요. 음. 예를 들어서 약 같은 것도 새로 개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런 네. 임상 실험해서 사람한테 적용되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어떤 약들은 너무 효과가 좋았어요. 네. 개까지 원숭이까지. 근데 사람한테까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약이 그러니까 치료제가 나올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이런 중독에 대한 약물 네. 중독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잘 알고 네. 이것을 미리 예방하는 게 손을 대지 않는 게 네. 아예 접근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거 조사를 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런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이런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뽕 말고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지 많아야 않을까.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애들이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인생이 이렇게 우울해 하고 네. 할 수도 있지 네,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충족시켜주고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뇌는 네. 언제든지 어떤 중독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요? 예.
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네.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파민이라는 게 네. 우리의 보상회로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보상이라는 것 자체도 식욕이나 성욕이 긍정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면 네.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도파민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고 그 행복함을 잘 기억했다가 다시 이제 반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 딴 거를 중독을 시켜야 되겠구나. 긍정적인 쪽으로. 네네.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중독이 힘이 센 이유가 네. 이 생존하는 우리의 이 행복함, 생존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행복함하고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 보상회로가 우리 생존하고에 꼭 필요한데 이 생존회로를 랑 맞물려 있는 것이 도파민이 되는 거죠. 중독에 관련된 그 이제 메커니즘으로. 실제로 보면 네. 지금 현재 인간은 중독 상태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무언가에 중독돼서 다 살고 있죠. 자, 이거 음모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네. 우리 인간 말고 어떤 다른 존재가 있어. 다른 존재가 있어.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신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예를 들면 그 외계인이 됐든 네. 어떤 존재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살아서 존재해야 되는 거야. 네. 얘네들이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죽으면. 얘네들이 존재해서 살아서 움직여야 돼. 그걸로 인해서 뭔가가 이득을 보고 있어. 누군가가. 네. 그래서 안 먹으면 배고프게 만들고 먹으면 기분 좋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거지 우리한테. 네. 그래서 그 영화 매트리스적 세계관이네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이제 계속하자면 이 중독이 힘이 센 이유가 그 네. 생존의 회로와 보상의 회로가 딱 이제 맞물려져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약물을 통해서 네.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면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딱 매칭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회로와 뭔가 행동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주는 그 회로가고 맞물려져 있는데 이거를 탁 건드려 버리면 네. 너무 많은 도파민들이 흘러나오면서 쾌락의 수치가 너무 올라가고 근데 그걸 끊었을 때 삶의 의지, 생존의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계속 마약을 해야 되는 동기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행복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근데 네. 없이는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네네. 동기도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더 약물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독이라는 게 기억하고도 또 관련이 있답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자극도 이제 기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도파민의 과잉으로 인해서 쾌감을 느꼈고 그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내재돼 있다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면 그 약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각인이 되는군요. 예, 완전히 각인이 됩니다. 중독자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렇대요. 한 산에 들어가서 중독이 돼서 산에 들어가서 뭐 3년인가 4년인가 이렇게 막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해서 네. 거의 극복이 됐대요. 근데 그 뽕쟁이 친구가 놀러 와서 다방에서 잘 지냈어? 그러면서 다방에 이렇게 그 주사기하고 딱 올려놓는 순간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그걸 손을 잡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중독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동물 실험도 있더라고요. 네. 그 마약을 주면서 어떤 빛을 비춘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빛만 비추면 마약을 찾게 되는 거예요. 쥐들이. 예. 그렇군요. 그거에 관련된 유전자도 발견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유전자요? 예. 그래서 그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는 사람은 네. 중독에 더 쉽게 걸리고 네. 중독을 이겨내기가 더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거 제거하는 게 나오겠군요. 요즘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두뇌가 머리가 이제 발달하는 단계잖아요. 모든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발달하는 단계인데 네. 그때 마약이나 환각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으로 자리 잡고 순간적으로 끊었다 하더라도 어떤 기회나 상황과 분위기가 주어지면 또 그걸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어른에 비해서 7배나 더 그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7배나 더. 예. 되게 굉장히 취약한 거고요. 네. 네.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이 부모님들 손잡고 특별한 시간을 가져요. 네. 성교육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가요? 예, 저도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네. 그 강사 선생님이 굉장히 재미있게 네. 그 성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민망하겠네. 예. 저는 안 갔는데. 그러니까 네. 안 간 게 아니고 그럼 뭐 레터가 안 왔었는데. 네, 저는 이제 첫째는 아니었는데 둘째는 꼭 오라고 필수였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부모 중에 한 명이 가서 이제 같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그때 그 선생님이 강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집에 가면서 이런 거 평소에 얘기 못 하니까 엄마 아빠 차 안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라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성에 대해서 감추고 숨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했을 때 네. 이게 바른 교육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약물에 관한 것도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한 예.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약물에 대해서 교육을 제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좀 받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부모가 동행해야 되는 필수는 아니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이것조차도 부모님하고 같이 교육을 받고 아니면 부모님이 약물과 중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식적으로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가정 내에서도 오픈하고 알려준다면 네. 좀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쉽게 접할 수도 있는 그런 약물 중독에서 벗어날 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도파민을 발생시키는 그 원인을 좀 긍정적인 거에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 조성을 해줘야 네.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애들이 집에 왔는데 이거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 네. 보는 앞에서 싸워. 네. 집에 왔더니 맨날 공부하라고 두드려 패. 예를 들면 그럼 도파민이 안 생기겠죠. 그죠? 네, 우울한데 생길 그렇죠. 수가 없죠. 공부를 했을 때 도파민이 생기는 뭐 그런 걸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예를 들어서 성적을 잘 받아오면 돈을 주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게 해주거나 네. 또는 하여튼 가정이 화목해야 애들이 충분한 도파민 그 정도의 행복감에서도 아쉬운 게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변 상황이 너무 우울하거나 네. 이걸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네. 뭔가를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유혹에 빠지기 쉽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다. 네. 애들을 거기 막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호기심을 나쁜 것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네, 이제 긍정적인 호기심을 많이 갖게 되면 네. 그런 것들도 또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유혹 같은 거를요. 예.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뭔가에 이렇게 빠져서 재미를 붙여본 사람들 있잖아요. 네, 운동이나 아니면 공부하는데 재미나 아니면 뭐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는 거에 대한 네. 그런 데서 행복감을 찾은 친구들을 보면 약물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더 생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도 도파민이 발생하니까 네. 그죠? 이제 그 강도의 차이만 있지. 네. 좀 약하더라도 그런 도파민을 계속 발생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수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시간 마약에 대해서 한번 파봤는데요. 재밌네. 네, 그죠? 재밌었다면 다행입니다. 우리 뇌가 그죠? 좀 특이하게 작동한다. 예. 이거 도파민이라는 물질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좌우가 되는 게 네.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약물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예. 사람의 성격이 바뀌거나 그죠? 네, 그럴 수 기분이 있어요. 좋아지거나 예. 막 호르몬 네. 분비가 달라지면 그 성격이나 아니면 기분이나 뭐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파민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바로 엔돌핀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엔돌핀은 신체 외부에서 이렇게 조합을 할 수 있대요. 네.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입자가 너무 커서 몸속에 흡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네. 그래서 뇌에 무슨 막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걸 못 뚫고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돌핀은 또 이제 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예. 한때 또 엔돌핀 바람이 불어서 난리가 났었죠, 한국에서. 그래서 엔돌핀이 몸에 생기면 도파민 중독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려면 기쁜 일이 많이 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니까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장시간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자녀들하고 앉으셔서 이런 뇌 과학에 대한 얘기도 좀 하시고 그리고 마약 종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계속 각인시켜 네, 주시는 네, 게 네, 맞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각인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뇌가 크던 것 중에서 강력한 그 기억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자리 잡아버리면 접할 기회가 있어도 그걸 거부하지 않을까 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박사님 시드니 박사 이 박사 네 수고 많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버닝스에 가셔가지고 소세지롤 하나 사 드시고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버닝스의 소세지 시즐링은 금요일 하루만 진행되었습니다.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빗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피디 바보. 조금씩 기부하셔서 저희들 이웃의 고통에 좀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하트 뿅뿅 눌러주세요. 이 팟캐스트는 여러분의 성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Black Swan Radio.